오늘도 피커 카드 한번 해볼게요. 이번 리딩은 12월 달에 나에게 생기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건 운세와는 조금 달라요. 죄송합니다. 운세와는 조금 다르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돈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동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가끔씩 봤는데도 그 말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돈이 액수가 적고 크고 그걸 떠나서 남을 생각해서 보내시는 마음이 일어나서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Anyway, 이제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라도 있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싹 보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공지사도 안 하시고 난 누구다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번호를 골라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본인이 뽑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카드에 들어오는 설명만 해드려요. 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가지, 30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조금씩 다르기만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카드와 섞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고 그래서 테로 카드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카드 딸딸딸딸 외워서 그것만 딱 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리딩이긴 하지만 자꾸 막혀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1번 뽑으신 분들 볼게요. 1번 뽑으신 분들은 12월 달에 뭔가 취미 생활을 새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불타는 그냥 애인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운세라기보다는 그냥 카드에 뽑으신 것을 이제 읽어드리는 거야. 자기 12월 운세하고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볼까?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집에 있기 좋아하니까 집에 이사를 가볼까? 뭐 이러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전을 한다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 sun sign, moon sign, rising sign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자기 사인이에요.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태어났던 순간 태양은 어느 위치에 있었나,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었나, 12개 자리에서 또 달은 어느 자리에 있었나, rising, ascending sign은 어디에 있었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sun, moon, rising sign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12자리 중에 태양은 이 자리에 있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사냥자리, 황소자리 이러는 게 선사인을 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통상 말을 해요. 하지만 내 태어난 달만 보고 날짜만 보고 하는 게 선사인이에요. 태어난 시간, 장소 이걸 다 넣어야만 정확하게 내 선사인은 뭐 다 아니까 문사인이 무엇이고 rising sign이 ascending sign, rising sign 똑같은 소리예요.
ascending sign, rising sign 이걸 한국에서는 상승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번역하기가 상승궁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 rising sign, ascending sign 그 사인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가 나 으앙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 자기 사인이에요. 뭘로 봐요가 아니에요. 다 자기 사인이에요. 세 개 다 보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저기서는 저렇게 보고 헷갈려요 그러는데 다 자기 사인이에요. 내가 태어난 순간 달은 어디에 있었나? 문 사인으로 보는 거죠. 라이징 사인은 또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었나? 그것도 역시 자기 사인이에요. 남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 다 봐요. 세 개 다. 이 설명을 제가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옛날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다 자기 사인이에요. 세 개 다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헷갈려요, 그래요. 그럼 헷갈리면 그냥 선사인만 보세요. 생일로. 양력 생일을 제가 가르쳐 드리죠. 그건 선사인이에요. 태양이 들어가 있던 그 시간에 내 자리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냥자리를 예를 들면 양력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다 사냥자리로 말을 해요. 사냥자리가 곧 생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간과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문 사인과 라이징 사인이 결정이 되죠. 그걸 뽑으려면 문 사인과 라이징 사인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리딩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문 사인이 뭐고 라이징 사인이 뭔지. 2번을 뽑으신 분들 봐드릴게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뭔가를 굉장히 올해에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인 일이 있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들이고 뭔가 막 풀리질 않아가지고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지 애정을 지금 누군가와 뭐 결혼 문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안 풀리고 장사를 하는데 안 풀리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12월 달도 역시 그게 해결이 조금은 안 될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져요. 12월 달에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12월 달은 그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조금 더 해야 결실을 맺게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를 뽑으신 분들은 12월 달에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질 일이 생겨요. 유혹을 빠진다든지 무슨 클럽에 가서 새로운 사람과 뭐 이렇게 금방 호텔방에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래에.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을 사람 같으면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좀 나빠진다든지 노름을 좀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돈이나 육체나 술이나 여자나 이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될 예를 들면은 세금 조사 같은 거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 뭔가 돈을 갖다가 살짝 빼돌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걸려요. 12월 달에는 그래서 조금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 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을 찾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달이에요.
화끈한 애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는 사랑은 아니에요. 애정운으로 보자면은 그게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막 술집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호텔방으로 쫙 가게 한다든지 나중에 후회한다든지 이런 일이 조금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제하시라는 거. 술을 먹되 그냥 이성을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뽑으신 분들은 지인들과 갈등이 조금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원하던 것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좀 싸움을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이겨요. 그 사람들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좋은 재능과 내가 뭐 더 예쁘다든지 더 재능이 더 많다든지 내가 장점이 더 많다든지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획득을 하게 되는 그런 달이에요. 5번째 뽑으신 분들은 조금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뭔가 손실이 있다든지 헤어짐이 이별이 있다든지 가슴 아픈 일이 있다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렇지만 나중에 1, 2년 지나서 보면 그 헤어졌던 게 너무 다행인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 사람이 돌아오고 다시 재회하고 이래요. 다시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놓치면 내가, 이 남자를 놓치면 내가 후회하겠다. 다시 2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앞으로 12월 달엔 조금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재회할 운이 또 들어와 있다는 거. 6번 봐드릴게요. 6번은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학에 붙기도 하고 제가 수능 그걸 좀 봐드린다 그러고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읽어드릴게요. 아마 수능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게 될 거예요. 막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막 승승장구해요. 일이 잘 풀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을 좀 챙겨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일이 잘 풀린다고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막 짓밟고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나갈 때 남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 이걸 뽑으신 분들은 조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가정적으로 너무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앞으로 남을 다 행복하게 못 해줘요. 한 사람은 화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너무 남을 생각하다가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난처한 일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세요. 그래서 난처한 일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뽑으신 분들은 애인이 생긴다든지 무슨 파티에 막 갈 일이 술 먹을 일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러 나가고 지금 코비드-19 있건 말건 가족들하고 모여서 즐겁게 웃고 놀고 이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만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1분당 한 사람씩 죽고 있어요, 지금. 코비드-19으로. 사람 수가 줄긴 줄어야 되지만, 죽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말하면 돌로 두들겨 맞아 죽죠. 그죠?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 가족이 코비드-19으로 죽으면 가슴이 찢어지겠죠. 하지만 운명이에요. 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운명이에요. 다 팔자소관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운명대로. 너무 생과 사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아프면은 이제 내가 아프구나. 낫지 않을 병에 걸렸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삶을 정리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가 불치병 걸리면은 삶을 정리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울고불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기보다는 이제 내 순서가 왔구나. 이제 정리해야지. 짐 다 정리하고 남 줄 거 다 주고 싹 정리하고 남들이 내 뒤치다거리 하지 않게끔 해놓고 죽겠죠, 저는. 죽음을 좀 이렇게 평범하게 바라봐야 돼요. 죽음을 너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죽음은 항상 나와 손잡고 있어요. 그냥 숨 딱 멈추면 그게 죽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죽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놓고 봐요. 물이라는 것이 따뜻한 기온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돼요. 그런데 뜨거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돼서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추운 공기라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면 얼음이 되죠. 그냥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끝난다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다른 인연을 만나서 건너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굉장히 간단한 과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불쌍해요. 정말 공포로 사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한 두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맞아 막 이래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요. 죽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Don't talk about death. 벌벌벌벌 떨어요.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정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은 또 가족들 간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굉장히 기쁜 일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12월 달이 돼요. 이걸 뽑으신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다 가족 얘기를 하다가 죽음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49살에 돌아가셨어요. 만 49. 그것도 7년 동안 아프다가 암으로. 그러면 젊은 나이에 42살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픈 것만 보고 살았어요. 나 죽었으면 좋겠어 소리를 엄마가 했어요. 나한테. 나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랬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가톨릭에서 발을 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뭐지? 그런 화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기 때도. 7살 때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내 가족들은 다 같이 나랑 죽나? 이런 생각을 7살 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즐기세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 괴로운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 역시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죠. 저는 그냥 재미로 이런 걸 읽어드릴 뿐이고, 그렇지만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고 괴로워하고 막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테러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냥 여러분들과 저와 다리를 놓아주는 하나의 그냥 교량이에요. 교량, 다리. 제가 동영상을 하려다 보니까 뾰족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한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이거니까. 테러 마스터니까. 여기까지 12월 달에 나에게 어떤 운세가 펼쳐질까 였습니다. 고맙습니다.